네,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2단은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 오류가 생겨서 실패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인정과 함께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성 2차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 2차 발사도 실패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재발사한다는 게 좀 서두르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어떨까요? 재발사 85일 만에 좀 무리였다고 보셨습니까? 우리 서방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 그런 실패가 있으면은 직접적인 원인서부터 그에 관련되는 모든 간접적인 원인을 다 분석을 해서 다 수정 보완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보완을 완료하는데 그리고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완료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리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 북한은 또 예외적으로 늘 보면은 굉장히 급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도 2단에 시동 오작동이 있었다. 점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바로 발사를 한 듯합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첫째 날 발사를 한 거고 발사 시간을 봤더니 새벽 3시 50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인데 이 시간대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 제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위성이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몇 주 동안 지상에서 또는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일부 방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성이 바로 올라가자마자 태양 전지판을 펼쳐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사 시간을 정할 때 그러한 태양을 직접 태양 전지판에 펼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맞도록 발사 시간을 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기들은 새벽 3시 50분에 발사를 해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아마 이제 궤도 분석을 해보니까 나오니까 아마 한 듯 하죠. 네네. 그렇군요. 이번에 북한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 비상폭발 체계라는 예. 게 영어로는 Flight Termination System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보통 비행 종료 시스템 이렇게 또는 중단 시스템, 종단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로켓, 그러니까 얘가 미사일이든 또는 발사체든 심지어는 드론이든 이런 거에 보면은 혹시라도 얘가 원하는 궤적 이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지상에 인적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거기서 자동으로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산화를 시켜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비행 종료 시스템. 그러니까 조그맣게 말씀 비행 비상 폭발 체계라고 예.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3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쏘면 1, 2,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3단을 상단이라고 합니다. 예. 어퍼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다 우주로 상당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요. 예. 그래요. 그냥 궤도를 돌게 돼 있죠. 우주 궤도를. 예. 그러고서 이제 한참 후에 그게 때로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걸려서 이제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서 마찰열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제 소실이 되는 거죠. 산화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상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분진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패턴인데 실제로 그래서 아마 비상 폭발 시스템 체계라는 걸 놓는데 실제로 자기들 얘기상으로 보면은 이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예. 아마도 이게 1단, 2단, 3단 엔진은 문제가 없는데 비상 폭발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진 체계 1단, 2단, 3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달 또는 한 달 반 내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우리가 3차 발사를 바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대로라면 1차 발사 때 있었던 어떤 문제 원인은 이미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1단을 분리를 해서 2단이 점화를 해야 되는데 2단 점화가 안 됐거든요. 네네. 시동상에 오작동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점화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몽땅 다 1단, 2단, 인공위성 3단 다 추락한 겁니다. 서해상으로.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1단, 2단, 1단하고 2단 페어링 분리까지 다 잘 됐어요. 아. 그리고 2단도 분리가 잘 돼서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낙하 예상 구역을 좀 벗어났지만은 잘 낙하했다 잔해물들이. 그리고 이제 3단은 이미 우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예. 자기들이 발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3단 로켓도 북한 발표에 의하면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제 비상 폭발 체계라는 것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 얘기죠. 예. 네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난번 1차 발사 때도 생각보다 빨리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한 2시간 30분여 만에 실패 사실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네네네. 감추지 않고 공개하는 것들 어떤 북한의 관련한 좀 태도 같은 것들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변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의 노라드라 그래서 북미항공사령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주에 새로 진입하는 10cm 이상 크기 되는 모든 물체를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예. 우주로 올리게 되면은 걔가 다 찾아서 올린 후에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다 공개를 해요. 얘가 지금 어디 궤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고 경사각도는 몇 도고 고도는 얼마고 이런 걸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얘들이 발사를 했는데 추락을 했잖아요. 예. 네. 못 올렸으면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으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 시간에 발사했는데 이 시간쯤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예. 아. 이게 이제 그거를 다 금세 알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는 그런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아, 이게- 물론 옛날에 예, 예. 1998년과 2009년에 그 광화문 광명성 1호, 2호 발사 때는 인공위성이 올라갔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노라드에서 발표했걸랑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측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자기네들은 대내적으로만 계속 김일성 찬양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네. 어차피 실패한 거는 공개하겠다.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제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지금 뭐 주장한 바에 의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3차 비행 발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요. 네,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 그다음에 페어링 낙하 지점이 있잖아요. 그 서해상에 중국해 낙하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낙하 예상 궤적 안에 안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좌표계를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엊그제. 예, 우리가 1단 페어링, 2단은 어디에 떨어진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1단 페어링 그다음에 2단 다 일본의 방위성 발표에 의하면 다 낙하 예상 지점보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건 예. 어떤 걸 예.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궤적으로 비행을 못한 거죠. 예. 조금 다른 비행 궤적을 그렸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 궤적이 얼마나 벗어났느냐. 네네. 만일에 얘가 약간 정도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얘가 예상보다는 움직이걸랑요. 잔해물들이 낙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은 원하는 비행 궤적을 못 그린 거예요. 네. 아, 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비행 폭발 체계라는 거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폭발을 시킨 거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은 자기들은 의도적으로 폭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비행 그 폭발 체계라는 것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비의도적으로 폭발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측의 분석 결과가 앞으로 나온 것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요. 뭐 분석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그래요? 분석하려면은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비행하면서 그 비행 아. 궤적 텔레메트리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데이터를 통신으로 다 바꾸려요. 예. 국가우주개발국 북한 평양에서는. 예,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걔네들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조금 더 발표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연속해서 좀 여러 개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이 쏘는 이 우주 발사체가 사실상 ICBM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개 정찰 위성 발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예를 들면 발사체가 예. 예를 들면 로켓 이제 추력이 총 추력이 이제 크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거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에 발사체 용량 그걸 런치 커패시티라고 그러는데 네. 발사 용량이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kg 위성밖에 발사 못 한다든가 예. 또는 300kg도 할 수 있고 뭐 1000kg도 할 수 있고 10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의 팔콘 9 같은 거는 한꺼번에 적에도 올릴 때 23톤 정도, 23,000kg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예. 우리 누리호는 뭐 지난번에도 발사했지만은 지금 700km 고도에 네. 태양 동기 궤도에 약 늘 1.5톤 정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얘네들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전에 5월달에 국가우주개발국을 김정은이가 방문했을 때 네.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보여준 게 있어요 모니터에다가 네. 거기에 발사체 2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예. 예, 하나는 되게 짧았어요. 그게 지금 쓰고 있는 약 40m 크기 정도의 발사체일 거고 다른 하나는 그거보다 좀 훨씬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로 하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 위성을 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는 해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 개 위성을 쏜다라는 거는 한 개씩 쏠 수도 있고요. 발사체가 작으면 한 개씩 계속 쏘아두면 됩니다. 뭐 충분히 네, 그것도 문제는 가능한 거죠. 예. 계획에 뭐 따라서의 뭐 차이일 뿐이지 기술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혀 문제 없죠.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여러 개 위성을 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지만은 네. 다수의 위성을 올려서 네. 올리면은 얘네들도 지금 촬영 원하는 게 자기들은 일본의 미군 기지라든가 네. 괌의 미군 기지를 촬영하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적의 군사적 활동이라든가 네. 이런 상황들을 다 탐지하겠다. 그래야 타격 자산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격 자산은 굉장히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걸 개발해놨는데 지금은 눈이 없어요. 감시자산이 없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쟤들이 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도미사일은 타격 체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눈이 있어서 미리 감시를 해서 정확하게 그 타격 위치를 선정을 하고 때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예. 타격 자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감시 자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겠다. 이게 김정은이 생각이고 이렇게 다수의 위성을 이제 발사하겠다는 거는 이게 움직임이 빠르면 계속해서 재방문을 빠른 속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인공위성 하나 가지고는 똑같은 것을 보려면 하루 이상 걸려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개를 네네. 이제 하겠고 그 네, 첫 번째가 동시에 이제 전개를 하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10월에 3차 발사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2차 위성 발사는 실패를 했고 관련해서 오늘 장영근 미사일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